오늘 강의를 진행할 공인노무사 주형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근로시간이라는 제목 아래 두 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제1항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법정 근로시간 또는 기준 근로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일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과로에 시달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의 연장 근로시간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시간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주 52시간 상한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주에 52시간 이상 우리가 근로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주 52시간 상한제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그냥 주 52시간제야, 52시간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주 52시간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2시간은 자, 일주의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일주 연장 근로시간 상한 시간이 12시간을 더하면 52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까지 합쳤을 때 일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연장 근로시간을요, 휴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간에는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고, 또 토요일에 8시간까지 할 수 있고, 일요일에도 8시간까지 할 수 있다. 즉 휴일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별개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12시간이라고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8시간 하면 총 68시간까지 일주일에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일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됨으로써 이 일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안에 휴일 근로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무조건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주 52시간 상한제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법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왔고요.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의도 많이 제가 받는데요. 이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번 여러분의 그 응용력을 좀 키워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올해 추석이 이렇습니다. 올해 추석의 배치가 이런데요. 월, 화, 수가 추석 연휴입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이 3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3일간의 추석 연휴 8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즉, 이 3일의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공휴일도 그 법정인 휴일로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추석 연휴 3일간의 근로는 휴일 근로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 근로 수당과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연장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장 근로 수당이나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토요일에 8시간 추가 근로를 했다면 이 추가 근로한 토요일 근무는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자, 많은 분들이 토요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연장 근로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한번 두 가지 사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는 공교롭게 월요일이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다면 32시간을 일한 셈이죠. 아직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토요일에 8시간 추가 근로를 했다면 비록 토요일에 근무를 했지만 이것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장 근로 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별도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보편적인 사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해서 주 40시간을 채운 상황에서 토요일에 8시간 추가 근로를 하는 이런 상황이 좀 보편적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토요일 8시간 추가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 자, 왜죠? 일주 40시간을 초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임금에 상응하는 연장 근로 수당과 그 다음에 또 뭐 지급해야 되죠? 50% 가산 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번 시간은 뭐 따로 임금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근로 시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월수금 3일간에 1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에 15시간씩 월수금 3일 일했으니까 45시간을 일한 셈이죠. 자, 그러면 주 52시간 상한제 생각해 보세요. 52시간을 초과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근로시간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노무사님? 네. 이렇게 제가 종종 질문을 받는데요. 자, 잘 살펴보시면요. 연장 근로시간은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연장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자, 월수금에 각각 15시간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7시간을 더 근무한 셈이죠. 자, 그러면 하루에 연장 근로는 몇 시간이 발생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7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이 발생합니다. 일주일에 3일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총 연장 근로 시간은 21시간이 됩니다. 그럼 일주일에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이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사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를 보시면 1주차와 2주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1주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 근로시간을 보시면 일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을 근로하지 않고 일요일에 또 추가로 8시간을 근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1주차 일요일과 2주차 수요일을 맞바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휴일 대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1주차의 총 근로시간, 이것은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즉,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일요일에 추가로 근로한 8시간이 연장 근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질문과도 같습니다. 즉 2주차 수요일과 1주차 일요일을 교환했기 때문에, 즉 휴일 대체를 했기 때문에 연장 근로 시간도 2주차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휴일 대체는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요. 이미 발생한 그 1주차 일요일에 발생한 이 근로시간은 이미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1주차의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이고 연장 근로시간은 20시간에 달합니다. 따라서 휴일 대체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단시간 근로자의 사례인데요. 자, 이 사례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 35시간입니다.
자, 당연히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소정 근로시간이 짧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이 단시간 근로자가 일주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35시간에 13시간 더하면 48시간, 일주에 52시간 미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 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좀 더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근로자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자, 기간제법이 존재를 하고요. 이 기간제법에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좀 더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비록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이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을 추가로 근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허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그 법정 근로시간인 일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단시간 근로자 일주 소정 근로시간, 일주 40시간보다 짧을 텐데요. 그 짧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을 추가로 연장 근로를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휴게 시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라는 제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자, 중요한 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 개시 전이나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을 앞서서 살펴봤는데요. 제1항, 제2항 말고 제3항이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어떤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니라 대기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은 방금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서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 시간, 그렇지 못했다면 대기 시간.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 노동 현장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분쟁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사례를 통해서 휴게 시간을 잘못 부여한 사례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8시간을 근로하게 했다. 자, 이것은 휴게 시간을 제대로 부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청을 했다고 해서 법 위반의 하자가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연속해서 근로했다면 이미 휴게시간 미부여의 법 위반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역시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휴게시간만큼 조기 퇴근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말씀드렸죠. 근로자가 아무리 요청을 했다고 해도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죠. 휴게 시간만큼 조기 퇴근하게 했다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종료한 후에 휴게 시간을 부여했다는 뜻인데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법 위반이 발생한 사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사례는요.
휴게 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휴게 시간 미부여의 법 위반이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휴게 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해서 근로계약서에도 별도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휴게 시간을 별도로 아예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쉬기로 했다고는 하나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어야 되는데 아예 휴게 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게 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사례가 가장 분쟁이 많은 영역입니다. 자, 점심시간대에 휴게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휴게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자, 그러면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휴게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라고요? 대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이 아니라 대기 시간이고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간주한다고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게 시간 미부여에 법 위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대기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 포함해서 임금까지 그에 상응하는 임금까지 지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